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채기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바쁘시네요. 네, 아침에 출연했다가 네. 또 갑자기 또 층을 또 이동해서 방송을 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잠시 후에 자세한 시황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어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딱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재훈 멘토님이 아닌 하채기 전문위원님의 스타일로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방송은 끝나도 멘토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열려 있죠. 바로 쉽습니다. 메신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매우 쉬워요. 문자 상담 주시는 샵 4989번으로 보내실 때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4989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 오픈 채팅방이라는 5글자만 더 써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정재훈 멘토님의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유튜브 채널 검색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유튜브 접속하신 후에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채널이 좀 뜨는데요. 이 중에서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 이슈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고 깜짝 정말 랜덤으로 갑자기 강의를 열기도 하시니까 이 부분 모두 놓치지 않으시려면 오픈 채팅방과 유튜브 채널 구독 모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양지수 좀 보합권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가총액을 살펴보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개별 이슈들이 들리고 있어요. 코로 생명과학, 임원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좀 강세 보였었고 아이큐어, 메지온 등등등 여러 가지 개별 이슈들 나타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좀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떤가요? 그러니까요, 지난 밤에 이 다우하고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부 다 사상 최고가를 좀 갱신을 했는데 네. 오늘 그 영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수급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 어제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한 1,000억이 넘는 좀 매도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또 항상 우리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주가 갈 때는 다른 섹터하고 가지 못했어요. 맞아요. 워낙 지금 바이오주가 어떤가요? 시총 상위에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이 가버리면 다른 종목들이 쉽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바이오주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날이 오면은 어떤가요? 좀 허탈합니다. 좀 소외감이 느끼고 또 손쉽게 바이오주들이 매매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HLB라든가 신라젠 이런 악재가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계약 해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이 머릿속에 그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좀 대응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좀 바이오주가 워낙 그냥 한쪽으로 좀 치우치다 보니까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투자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이큐 같은 경우도 치매 관련해가지고 취득 관련해서의 제품 출시에서의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 일신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셀리버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좀 받는 거죠. 이건 신약 개발 업체죠. 셀리버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좀 보고 있었던 건데 오늘 좀 급등했는데 여러분께 셀리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텔콘, RF 제약 이런 것도 좀 제약주들 전부 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는 그 외에 이제 종목들 이제 부분만 이제 부국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오늘 이제 어제 기사가 떴었어요. 철강 업체에 대한 워낙 지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탈피를 하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강주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제주항공 같은 경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 뭐 2차 이야기라든가 또 중국에서의 뭐 드라마 정도 어느 정도 좀 풀리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주가 워낙 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린데 여러분들께서 또 제약 바이오주가 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올해 그 중간에 신라젠이라든가 또 HLB가 급락이 나왔을 때 그 또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시밀러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셀리버 같은 경우는 조금 어제 좀 운봉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 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오늘 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눌림에서 좀 시작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분봉을 보고 눌림을 좀 봐야 되지 이것도 좀 계속해서 추격 매수 따라간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바닥에 있는 제약 바이오들도 아직 안 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좀 여러분 선별하셔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바이오 종목 움직이면서 다른 섹터들은 좀 조용한 하루예요. 그러면은 다른 종목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그냥 좀 관망세로 지켜보면 될까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아침에 시가대 거래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뭐였나요? 남북 경협주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에 급등을 하면서 어때요? 장 초반에 올라왔다가 지금 어때요? 뒤로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남북 간에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고 또 북미 간에도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졌지만은 12월 달에 어떤가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연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뉘앙스를 좀 풍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협주 같은 경우도 급하게 매매를 하신 것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 경협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워낙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의 그 글 하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냥 낙폭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대북주 리스크가 크고 바이오 종목도 오늘 이런 개별 이슈들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은 따라 들어가기에는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바이오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분봉과 눌림세를 보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해야 한다는 점 계속해서 기억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샵 4989번 문자 주셔도 좋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열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이 제약 바이오 쪽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릴게요. 예, 19,300원에 20%예. 19,300원에 20%시고요. 예. 그 전에 전화 주셨었죠? 예. 네, 그러면 어떤 점이 더 궁금하실까요? 아, 저번에 한 번 갔다가 다시 팔고 다시 저번 주에 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 연락 주시고 다시 매도를 하셨다가 저번 주에 다시 또 진입을 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제 악재가 한번 나왔었죠. 여기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일정 부분을 좀 잡아주면서 좀 올라오는 흐름인데 여기에 대한 이 매물대가 쉽게 좀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HLB처럼 뭐 강력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한 번에 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고, 그다음에 뭐 수사 이야기 그런 것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이 재무 구조를 좀 봤을 때
예.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좀 비중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흥상시 외에 이제 5인을 보시면은 8.78%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특수강의에서 5%, 두 개 합쳐서 한 14% 정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워낙 지금 비중이 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좀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짧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매수가라든가 그다음 비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알맞게 좀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좀 홀딩 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61선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예. 예, 61선 밑으로 밀려버리면은 앞으로의 그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의향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61선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에서 2만 7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아, 목표가 2만에서 얼마예요? 2만 7천 원에서 3만 원이요. 아, 2만 7천에서 3만 원이요. 예. 그 61선 밀리면은 맨 지금 7,820원도 깰 수가 있어요, 아버님이요. 17,820원이야? 아니요, 9월 30일에 7,820원 여기 가격. 아, 왜냐하면 그 뒤로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저가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선에서 지금 계속 조금 밀리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가 보이고 매물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항선이 있고요. 근데 예. 지금 보시면은 신라젠 같은 경우는 61선 같은 거가 최종적인 지지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 밀려버리면은 7,820원까지도 깨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1선을 일단은 지지선으로서의 손절 라인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120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이게 이제 저항 매물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에 있던 급락에 나왔던 매물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번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슈, 강력한 이슈가 좀 나와야 되지만은 그러지 않는다 하면은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가셨어요, 아버님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유진테크요. 유진테크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16,030원. 16,030원. 비중 10% 맞으실까요? 예, 예. 아,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요게 비간지가 한 달이 안 돼요. 아, 한 달이 안 되세요. 그럼 딱 10월 말에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예, 뭐 하여튼 얼마 안 돼요. 그래 들어갔어요. 네, 아마 이때 한창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실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바로 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예.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망 어떤지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혹시 예. 반도체 장비 투자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투자를 하셨나요? 예, 그런 쪽으로만 투자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좀 봤을 때도 이제 고점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예.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아버님께 좀 손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재무 구조를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제 예.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연간 단위로 이게 이제 예상 컨센서스까지 나왔거든요. 자, 예. 보시면은 21년도까지 컨센서스가 나왔어요. 예. 근데 21년도에 매출액이 3,294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680억 나온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예. 지금 우리가 19년 살고 있지만 내후년까지 지금 해서 예상치가 잡혔어요. 이거 잘 예. 보셔야 돼요, 아버님요. 매출액이 3,294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을 보면은 3,495억이에요. 예. 그러면 어때?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높죠. 그러면 예. 고평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2021년도에 예상치 매출액보다도 시가총액이 높다. 그러면은 예. 이게 미리 2021년도에 실적을 선반영해서 주가는 미리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이요. 예. 예, 이런 것도 여러분께 아버님께서 보고 체크를 하셨다라면 이게 예. 물론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 삼성전자라든가 정부 쪽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이 종목의 내부의 실적을 봤을 때, 사정을 봤을 예. 때는 좀 고점에 좀 있다라는 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16,030원이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번 정도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여기서 좀 위험한 게 21선 이제 붕괴가 됐잖아요, 아버님요. 예. 그럼 61선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예.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라인에서는 손절가를 짧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종목 교체를 하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손절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11월 7일에 저가였죠. 14,750원. 14,750원. 예, 저가 이걸 깨버리면 자, 이 61선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매수가를 잡으시면 되세요. 아, 예. 이해 가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네요. 9689번님이 보내주셨어요. KMW. 매수가는 6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64,000원이시면은 급락하던 10월 25일에 들어가셨을까요? 설마 그 전에 아마 좀 상승세를 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기대만큼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또 급락이 나왔죠. 자, KMW. 웃기지 않나요?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자체는 좋게 나왔어요. 네. 시장에 대한 예상치보다도 하회했다고 해서 이렇게 맞아요. 나왔거든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는 좋게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 미쳐서 나왔다. 이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대한 끼워 맞추기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출연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KMW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장기 이평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봉에 있어서도 좀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한 템포 좀 길게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2018년에 8,750원짜리가 8만 원까지 갔거든요. 거의 10배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러니까 5G 산업 자체만을 봤을 때는 어떤가요? 우상향하는 산업 자체가 맞습니다. 그러지만은 이게 주가하고 그 다음에 산업하고 봤을 때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KMW 같은 경우는 5G 산업의 성장한 속도보다도 먼저 속도를 내면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그런 상태가 좀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1선이 어떤가요? 장기 이평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 장기 이평선이 붕괴가 됐다는 것은 장기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가 시그널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주봉에 봤을 때 급등한 이후에 어떤가요? 그 주봉의 MACD가 하락세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어때요? 주봉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좀 꺾였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을 때 특히 11월 1일에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나오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마 이럴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 장기 하락 추세가 한번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중이 10%니까 많이 되지 않으시니까 일정 부분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좀 탈출을 하시고 다른 5G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께서 교체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5G 성장성은 분명 유효합니다. 하지만 KMW라는 종목 자체가 이미 그 기대감을 많이 받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는 쪽으로 반등 시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문자입니다. 4477번님이 보내주신 SFA 반도체. 매수가 2,57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현재 30% 정도 수익 보고 계신 걸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을 정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딱 2,570원 부근부터 계속해서 일단은 우상향하는 모양새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목표가 어느 정도 잡고 진행을 해보면 좋을까요, 멘토님?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그야말 그대로 이제 SFA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이제 반도체 그런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는 동반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의 상승의 가치 편승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이 꺾일 때
같이 좀 동반 조정이 나오면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음봉이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음봉이 나올 때 메이저들이 매도를 할 때, 세일 음봉이 한 번씩 나올 때 그때 한 번씩 살펴보면서 세일 음봉이 강력하게 나온다 하면은 매도 타임을 좀 잡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상승 흐름을 타서 가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면은 같이 동반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도 타임을 잡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캔들로에서의 음봉이 나오면서의 뭐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에고기 쪽에서의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는 부분에서 나온다 하면은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뭐 아마 여기에서 이제 목표가를 아마 궁금하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도 일단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5,790원대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 번에 좀 돌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한 중간 정도 되는 4,500원 정도를 좀 목표가를 일단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원 잡되 중간에 시장이 꺾인다 하면은 동반 하락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세일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그걸 좀 보시고 미리 목표가 안 오더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가 정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음봉이 나오면은 그때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 노래예요. 제노레이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만 500원에 43%요. 25,000원에 43%시고요. 네. 전에 상담 신청해 주셨었죠? 네, 네, 그때요. 근데 하도 안 올라가서 이거 매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매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일단은 현재 수익은 보고 계시네요. 조금요. 그죠. 그래도 수익권인 게 어딘가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네. 손실을 보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그래도 좀 수익 최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멘토님 한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뭐 다른 제약 바이오들 뭐 그다음에 의료기기들 좀 가는데 이건 좀 안 가서 조금 답답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매도를 오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여쭤보려고요. 예. 자, 이 종목도 한번 재무 구조를 먼저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네.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보면은 2021년도까지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994억이 매출액 좀 잡힐 것으로 좀 나오고, 영업이익 같은 건 239, 단기순이익은 213억으로 좀 잡힐 것으로 좀 나오는데, 또 재무구조 봤을 때 뭐 부채 비율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뭐 유보율도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내 유보율 같은 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회사가 돈을 벌지는 않아요. 돈을 못 벌고 있지는 않아요.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부채 비율은 떨어지고 사내 유보율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어머니,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야지만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네. 맞잖아요. 또 비중이 지금 네. 상당히 좀 43%가 높은데, 자, 그러면 아까 이거 994억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시가총액 보면은 998억이잖아요. 예. 그럼 매출액 대비 2021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높죠. 예. 뭐 어느 정도 어때요? 주가가 평가가 조금 높게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께서 좀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여기에서 좀 네. 비중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만 남겨 놓으시고 네. 다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매수가를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23% 정도는, 지금 43%니까 여기에서 20%만 남겨놓고 다 수익을 좀 챙기시고, 수익권이시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은 매수가를, 손절가를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거 얼마까지 가겠어요? 제가 가격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어머니께서 바로 또 그걸 또 이야기하셨네요. 아, 또.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매물대가 좀 쌓여 있잖아요. 여기 24,000원대. 이 정도까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돌파를 하려면은 강력한 이슈가 나와야 돼. 회사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시장에서의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러지 않는다 하면은 25,200원대 요 매물대를 한 번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4,000원까지 목표가를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러면은 절반 매도하지 말고 그냥 24,000원까지 그냥
끌고 가면 어때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예. 만약에 흔들려 버리면 비중이 많으시잖아요. 아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요. 예, 비중이 많으시니까. 비중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을 주면은 수익을 챙기는 게 맞아요, 어머니. 왜냐하면 이게 장세가 어떤 주도 업종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순환이 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20%만 남겨놓고 수익을 챙기시는 게 낫겠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 오늘 절반 매도를 해요. 어떻게 좀 더 예, 있어요? 오늘 좀 매도를 하세요. 그냥 5일선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5일선 단기 조정세가 좀 나오는 그런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매수가를 손절가를 잡으시고 목표가는 24,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때는 며칠 전에 그 막 450만 원 거의 50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근데 우리가 수익이 주식이라 났었는데 더 올라갈 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10월 31일 날 올라갔었죠, 어머니요. 네, 많이 올라갔어요. 주식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구도요, 어머니. 네. 그날 최고가는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최고가의 물량을 네. 많이 주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잠깐 호가만 올려놓고 가는 부분도 있어요, 어머니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수익 본 것만으로도 좀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또 다른 종목을 가서 또 수익을 볼 수 있으시니까 또 그렇게 마음에 또 여유를 좀 갖고 투자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4827번님이 신청을 해주신 극동유화 살펴보겠습니다. 3,630원에 20%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하고 갖고 계세요. 일단은 손실 보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데 문자여서 확인할 수 없지만 3,630원이면은 이 9월에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돼서 이제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또 복구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때 들어가셨던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금 손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좀 진행을 해볼까요?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지금 예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네. 보통 이제 그때 이제 많이 들어가시는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을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2004년도에 300억 원짜리가 2018년에 4,500원까지 해서 올해 아주 10년 넘게 한 14년에 걸쳐서 장기 상승세가 좀 이루어졌던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좀 상승세가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부분에서 이슈가 나온다 하면은 잠깐 올라가고 그리고 또 악재가 나온다 하면 또 이게 이런 종목 이슈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만 악재가 나오면은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여기에서 좀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잘 다졌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손절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이 이탈했을 때 그때 한 번 정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뒤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 여기까지도 또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손절 라인이죠. 이 박스권 3,300. 17원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극동유화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시면서 대응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오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상담 신청 받고 있거든요.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1번과 2번입니다. 두 통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 엠텍이요. 포스코 엠텍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6,340원에 20%요. 6,340원에 20%시고요. 네. 지금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크시겠어요. 예. 어떻게 팔아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셔서. 하도 떨어지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 종목 들어간 이유가 있으신가요? 방송 보고서 들어갔어요.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듣고 들어가셨어요?
아, 그때 막 오른다고 하시니까. 오른다고 해서요. 네. 그래도 어머니께서 나름대로 좀 분석을 좀 하고 계셔야 되시는데 지금 네. 보시니까는 그냥 이야기만 듣고 좀 가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우리가 이평선이라는 게 장기 이평선이 있고 그다음에 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파동에 이제 그런 이제 이평선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평선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추세 그 선을 그어 가지고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제 포스코 임텍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2,170원짜리가 11,400까지 갔거든요, 어머니요.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추세와 파동에 의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서 보면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면서 추세가 잘 이루어졌어요. 이제 네. 보이시죠? 이제 그린선이. 네. 근데 네. 지금 상승 추세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탈하면서 어때요?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거기에다가 이 121선이 6개월 선이라고 해서 추세선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괜찮은데 자 올해 3월부터 해서 121선이 깨지면서 이평선에서의 추세선도 이탈했고 그다음 우리가 선을 그어본 추세선에서 이탈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좀 만들어졌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재무 구조를 좀 봤을 때 네. 뭐 실적이 나오고 그런 건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산 컨센서스라고 이제서 이 재무 구조를 이제 보면은 자 보시면은 18년도보다 매출액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19년도보다도 20년도에 매출액이 더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2020년까지 역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오르긴 하지만 약간의 좀 올리고 있는 그래서 실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3천억 이후에 계속해서 19년도, 20년, 21년도에 역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추세에 봤을 때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에서 봤을 때도 역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매수를 좀 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니까 좀 현재 이제 홀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매수,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11월 1일 날 이게 꼬리가 길게 달렸던 종목인데 이 저가가 4,970원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목표가는 매수가를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가가 어느 정도 올라올 거예요, 어머니요. 근데 네. 매수가에 빠르게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뭐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조금씩 올라오다가 5일선이라든가 11선을 다시 이탈한다고 하면은 매수가에 오지 않더라도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 가셨어요? 아, 네, 알았습니다. 혹시 이평선은 볼 줄 아시죠? 잘 어머니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아, 그러시면 네. 뭐 서점에 가셔서 책을 사서 네. 보시던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온 영상을 좀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네.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어머니요. 네, 수고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7760번님이 보내주신 KCC 살펴볼게요. 52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23만 6,500원이 주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52만 원이면은 2015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고 그만큼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을 것 같아요. 대체 어떤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50만이라서 네. 아마 2013년도, 2014년도에 지금 그 강력하게 좀 올라간 걸 좀 보시고 그 뒤에 이제 아마 추세가 좀 돌아서는 그런 자리에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좀 KCC의 연봉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연봉을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연봉을 정말 필히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 추세를 우리 연봉을 통해서 또는 월봉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연봉의 추세를 보시면 5년선, 그다음에 10년선, 20년선까지 무너지면서 장기 하락 추세, 그것도 대세 장기 하락 추세에 지금 진입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목표가니까 쉽게 올라오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예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게 주식도 보시면은 장기 상승하고 나서 연봉의 추세가 꺾이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KCC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연봉이 또 월봉이 추세가 장기 추세가 꺾여버리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반등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대세 하락은 우리가 탈피하기는 조금 어려운 좀 상태가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많지는 않지만 아마 이 종목을 좀 들어갈 정도면 아마 자금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 그냥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절 타임도 이미 좀 늦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올라온다 하면 여기 32만 원 정도, 이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 정도 좀 정리를 하시고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뭐 언젠가는 가겠지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32만 원 한번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요. 그래도 계속해서 고민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진행을 해볼게요. 6996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우 DSP 1,627원이고요. 비중은 30% 갖고 계세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자, 현재는 1,565원에서 소폭 좀 손실을 보고 계세요. 어떻게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영우 DSP? 좀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매수가 위로 훌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 바닥에서 오랫동안 이제 어느 정도 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 상승세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슈가 나온다 하면 뭐 그냥 좋겠죠. 근데 뭐 악재가 나온다 하면 좀 더 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21선이에요. 21선을 좀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21선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1,820원까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략은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1,820원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영우 DSP 가격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기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상담은요. 5131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KCI 매수가 9,975원이시고요. 비중은 15% 갖고 계시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현재 정말 아주 조금 소폭 상승세를 보고 있는데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월봉을 좀 보고 이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4년도에 17,100원 갔다가 그다음 2015년도에 17,000원에서 이제 쌍고점을 좀 때렸었죠. 장기적으로 해서 여기를 여러분께서 이제 고점을 잡을 필요 없으시고 여기를 잡고 이제 고점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매물대를 여기 있죠. 시세 차익이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박스권 전략으로서 좀 가져가시면 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홀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뭐 12,000원까지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KCI 마찬가지로 가격 전략자 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가세요. 자,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429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삼양홀딩스 12만 3천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지금 거의 또 반토막이 났어요. 현재 64,80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니까는 이거를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연락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예. 이것도 2015년도에 이 큰 종목이 241% 수익이 좀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하향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삼양홀딩스 같은 것도 보면은 연봉을 좀 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 10, 21선,
선까지에서 무너지면서 장기 지금 하락 추세로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평선들을 다 이탈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향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주 회사들이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아닙니다.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일정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드려요. 일정한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 좀 탈출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은 많은 좀 시간이 좀 소비가 되면서 투자하시는 데서 좀 괴로움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손절 타임은 이미 좀 지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보신다 하면 매수가 근처까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만 원 정도, 그래서 12만 3천 원 정도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 근처로 좀 올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잘 기다려 보시면서 꼭 오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0617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유틸렉스 57,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유틸렉스 바이오 섹터에 있는데 저희 오프닝 때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 바닥권에 있는 거를 잘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유틸렉스 어떻게 좀 해당이 되나요? 좀 주가를 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면역항암 관련된 종목인데 이 솔직히 제약 바이오주들의 재무 구조를 좀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하기가 힘든 종목들도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순이익 같은 4년 연속 좀 적자이고 매출액 같은 경우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유보율도 좀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찾아갔다가 또 부분 이게 사내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뭐 양호한 흐름인데 이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내 유보 이런 것도 까먹겠죠. 그래서 이제 까먹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수하셔가지고 좀 보유를 좀 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수익권에 계시니까 조금 더 좀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121선을 도파를 한다고 하면은 이 벽이 있었죠. 이 벽. 이 정도에서 84,000원까지 좀 보시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유틸렉스 전해드렸습니다. 빠르게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파미셀. 파미셀 매수가 9,040원을 비중 40% 맞으실까요? 네, 네.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되세요? 한꺼번에 40% 들어가신 거예요? 한 두 번에 나눠서 들어갔어요. 아, 두 번에 나눠서 40%에 9,040원.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주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초보예요. 예.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얼봉이라든가 이제 주봉을 좀 보시면은 이제 얼봉에 보면은 2018년도에 급등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일정한 가격 조정이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에요. 네네. 크게 여기에서 보시면은 추세를 돌리려면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좀 반등이 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수익 실행 이렇게 보시면은 올 1월 달이었죠. 이렇게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잖아요. 단기적으로 한번 짧게요. 이런 좀 추세가 나왔을 때는 좀 시세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맞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좀 하시고요. 아까 네네. 좀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급등 나오죠, 어머니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보이시죠? 지금 1월 달에 급등 나오는 네네. 거. 예. 네.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좀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홀딩. 네, 일단은 홀딩이요. 예, 일단 홀딩. 일단 홀딩 하시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간이요?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주 쪽에서의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네. 한 번 정도 순환이 좀 가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나오는 그런 추세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시장이 좀 또 추세가 좀 잘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상한가라든가 뭐 20% 이상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면은 그때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분할 매도 하시면서 나오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파미세까지 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좀 손실폭 큰 분들이 계셨는데요. 아무쪼록 저희가 드린 이 상담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시간이죠. 오늘은 정재훈 멘토님이 아닌 하채기 전문위원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아까 고민 많이 하시던데요. 예. 네. 갑자기 지금 이게 잡혀가지고 네. 저도 오히려 계속해서 기간이 있더라면은 모르겠어요.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일정이 잡혀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봤던 종목, 그게 가장 좀 잘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단화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화 같은 경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든가 스타크래프트 등에 있어서의 개발한 블리자드와의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의 휴대폰 결제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업체이죠. NC소프트라든가 네이버, 네오이즈, 넥슨 등하고도 이 결제 솔루션을 채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과의 그 결제 솔루션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주하고 좀 관심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장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서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개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또 이 게임주들도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다날이 12년 1월부터 해서의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악 서비스라든가 스타 콘텐츠, 그다음에 벨소리, 그다음에 통화 연결은 뭐 스타하고 스타 블로그, 그다음에 모바일 메신저, 모바일 미팅에 대한 휴대폰으로 해서 즐길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또 달콤이라는 커피 프랜차이즈를 또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할 때도 이 캐릭터를 많이 좀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앵커님도 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어떤 거요? 캐릭터, 이모티콘. 네네. 사용하죠. 그거를 좀 만드는 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대형 가수를 하나를 키워내는 것 못지않게 이 캐릭터 하나가 성공했을 때 수익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카카오 메신저에다가 그 캐릭터를 조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좀 되겠다. 그래서 콘텐츠 쪽으로 좀 보시면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어존과에 있어서의 제휴를 좀 맺었던 부분, 그다음에 티켓몬스터라든가 카카오 등에서의 체결 결제 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좀 오프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중국의 텐센트 그룹에서의 모바일 메신저에서의 바코드 결제 솔루션이 좀 제공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핀테크라든가 모바일 솔루션 이렇게 좀 연관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AR, VR 관련해서도 특허를 좀 취득을 해가지고 지금 이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AR, VR 같은 경우는 뭐 게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의료 쪽, 그다음에 창업적으로도 많이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의료 쪽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라든가 MRI 좀 찍었을 때 그 찍힌 면만 우리가 좀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좀 이용이 된다고 하면은 한 번 찍음으로 해서 모든 면을 한꺼번에 좀 체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췌장 같은 경우는 찍었을 때 잘 안 나옵니다.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췌장암이 좀 걸렸을 때는 거의 뭐 사망한 쪽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된다고 하면은 뭐 뒤에서까지도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부동산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판매 대리점도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왜? 직접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구점 가서 이 가구를 봤어요. 아, 우리 집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막상 집에 왔을 때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 패션도 마찬가지고 옷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페이의 온라인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K뱅크의 좀 지분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가상화폐죠. 블록체인 관련해서의 상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을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 약간의 또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대출 심사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동안에 위탁을 좀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4,500원, 손절가는 3,27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다나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네요. 국내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해서
뭐 컨텐츠, 게임, 가상현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업 부문을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 목표가 리스크 관리점까지 좀 잡아드렸었거든요. 잘 기억하시면서 다날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끝나도 우리 멘토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열려 있죠. 첫 번째 메신저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 가능합니다. 메신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매우 쉽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주셨던 그 번호 있죠. 샵 4989,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받으시면 그냥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샵 4989 오픈 채팅방 챙겨가시고요. 또 동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유튜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깜짝 강의까지 모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희 인사드려 볼까요? 기억나시죠? 뭐였나요? 가자. 가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